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철입니다. 2018년도 다 가고 이제 2019년 황금 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네, 2018년 된 게 저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됐네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 S90 T5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원래 스웨덴에서 네, 차량을 전량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스웨덴에서 수입한 차량을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결국은 이 차량도 이제는 2019년식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이 들여온 거죠. 그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게 약간 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려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늦게 도입을 했는데 가격을 내린 거는 중국 생산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제 뭐 인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트림을 조금 더 단일화 시켜서 지금 현재 가솔린, 모멘텀, 인스크립션 이렇게 두 모델로 가는 것처럼 단순화 시킨 걸로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600만 원 가량 낮아졌거든요. 많이 낮아졌네요. 네,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그러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확실히 이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네요. 확실히 생겼죠. 600만 원이면은 지금 경쟁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뭐 더 싸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수준에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죠. 볼보 S90 이 인스크립션 모델의 경쟁 차종이 뭐가 있을까요? 벤츠 2300 아방가르드 모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BMW 5 시리즈 530i 럭셔리 라인 플러스 모델이 네. 있고요. 네. 아우디 A6 40 TFSI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산차로 보면은 제네시스 G80 3.3도 경쟁 상대에 그죠. 속하겠죠. 그죠?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체가 사실은 경쟁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길고 넓고 뭔가 납작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수치상으로 길이가 4,965mm, 너비가 1,880mm, 그리고 높이가 1,445mm로 실제로 경쟁 차들에 비해서 가장 길고 가장 넓고 가장 낮은 차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치인 휠 베이스. 실제로 보기에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일단 이 차는 2,941mm거든요. 네. 근데 경쟁 차종으로 꼽히던 벤츠 E클래스가 2,940mm, 1mm 짧고요. 네. 그 다음에 BMW 5 시리즈 네. 그 차도 또 휠 베이스가 길기로 길긴 길죠. 2,975mm고 75mm. 그리고 전륜구동, 같은 전륜구동을 쓰는 A6 40 TFSI 같은 경우는 네. 2,915mm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휠 베이스가 지금 26mm가 짧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물론 길이가 얘가 조금 더 길고 한 건 있지만 네. 이게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E클래스보다 1mm가 더 휠베이스가 긴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의미가 있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측면을 보시면 일단 웅장하네요. 크기가 크고 대형 세단의 느낌이 나고. 엄청 길어 보이고 실제로.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놀랐었던 거는 이런 고급 차들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이 대시2 엑셀 길이, 이 앞바퀴 축부터 이 대시가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거리가 저는 처음에 보고 뒷바퀴 굴림차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 정도로 저 대시2 엑셀의 길이를 저렇게까지 확보를 해놓은 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지금 그 후륜구동 차들은 보통 엔진과 변속기를 앞바퀴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앞바퀴를 최대한 앞으로 빼는 경향이 있죠. 그죠. 트랜스엑스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륜 오버윙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이 차가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맞아요. 차를 전 봤다. 진짜 그랬어요. 이 차를 처음에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저는. 맞아요. 지금 이 앞쪽 보시면은 거의 보닛의 중앙쯤에 위치를 하는데 네. 보통 전륜구동 차라면 한 여기쯤에 바퀴축이 와 있어야 맞다고 그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아우디도 보면은 아우디의 어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앞바퀴 굴림 차다 보니까 항상 이 대시2 엑셀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앞쪽 오버행을 깎는다던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차는 정말 딱 보기에도 뒷바퀴 굴림처럼 보일 만큼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은 뭐 이 윈도우에 크롬 장식들이나 아래쪽에도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문을 열었을 때 뭔가 딱 맞게끔 여기 파여져 있는 느낌이 들죠. 여기가 이렇게 예, 이 앞에도 그렇고 지금 뭐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인스크립션이라 딱 적혀 있네. 그리고 또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휠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휠이 인스크립션 모델은 19인치가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타이어 사이즈는 255mm의 너비를 가지고 있고 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컨티 스포츠 콘택트 5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휠이 요새 20인치들 많이 끼는데 저는 오히려 이 19인치가 들어가서 좀 더 휠 베이스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앞쪽 오버행이 엄청 짧아 보여요. 진짜 이 부분이 너무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앞바퀴 굴림이 전혀 아닌 그런 멋진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오버행도 여기서 딱 짧게 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앞 오버행을 따라서 딱 돌았는데 저는 일단 저 헤드램프가 엄청 눈에 띄네요. 그러게요. 지금 풀LED가 들어가가지고 네. 얘도 이제 액티브 하이빔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네. 벤츠로 따지면 멀티빔이랑 비슷한 효과죠. 그 앞 차량이나 어떤 그런 사물들 일부분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빛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주간 주행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양 그래픽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게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이 차가 스웨덴 차다 보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왔더라고요. 이걸 토르의 망치라 그러더라고요. 토르의 망치. 근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망치보다는 정같이. 근데 아무튼 그런 맞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들고 앞쪽에 보면은 지금- 그릴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예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에 나왔던 볼보의 엄청 유명했던 모델 1800 그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옆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래쪽 하단 범퍼 하단에도 지금 그 차체 색깔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크롬을 조금씩 사용한 모습이 보이네요. 직선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좀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차는 뭔가 웅장하면서도 그 직선을 잘 활용을 해서 디자인 요소가 네.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직선을 많이 활용한 디자인 얘기는 네. 우리가 나중에 아마 인테리어를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더 깊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디자인에서도 여기저기 직선을 많이 활용한 쭉쭉 뻗은 직선들을 활용한 디자인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볼보 마크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T5인 것도 저쪽에 엠블럼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트렁크가 떨어져서 이 뒷범퍼가 요만큼이나 나와 있어요. 뒷범퍼가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리어 램프 이 디자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이긴 해요. 네. 근데 뭔가 여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그래픽이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긴 해요. 아, 이 안쪽. 네. 네. 근데 실제로 차의 이 부분이 이제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데 네.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조금은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모양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뭔가 지금 모양만 봤을 때는 되게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디귿자 모양의 테일 램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로 뭔가 이어지는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멋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뒷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별로. 저는 이거보다 아쉬운 점은 V90 모델에 들어간 그 외건형 모델에 들어간 그 리어 램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 디자인을 좀 더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뒷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지금 트렁크 용량이 500리터거든요. 엄청 깊네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깊고 평평하게 잘 돼 있는데 이 높이는 별로 높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경쟁 모델로 꼽히는 차들 뭐 BMW 5 시리즈, 네. E클래스 이런 차량들이 530리터, 40m 이 정도씩은 확보하고 있는데 그보단 약간 못 미치는. 그러니까 깊긴 해도 이 높이가 사실 낮기 그죠. 때문에 네,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적게 확보했다 그런. 네, 그렇게- 생각보다는 넓지 않다. 보기에는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네. 리터 수로 따지면 조금 경쟁 모델보다는 작은 트렁크 용량이다. 그리고 지금 폴딩은 되지 않습니다. 폴딩은 되지 않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스키스루 긴 짐을 넣을 수 있는 스키스루만 가운데 적용이 되어 부분만?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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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것도 뒷좌석에서는 열지 못하고 트렁크에서 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고 뭐 퍼스트 에이드 킷이라던가 어떤 수납을 위한 네트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진룸 보시면 2리터 가솔린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고요. 네. 254마력에 35.7kgm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제로백이 6.8초를 마크를 하고 있고 네. 연비는 지금 11.2kg거든요, 리터당. 나쁘지 않은 연비를 나타내네요. 네네, 그렇죠. 지금 뭐 경쟁 모델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5마력, 530i 같은 경우에는 252마력, 아우디 A6는 252마력 동일하고. 근데 마력 수는 사실 낮지 않은 마력인데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초로 경쟁 모델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니다. 그래서 약 한 0.6초, 0.4초 정도 느리다. 그 엔진이 어떤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뭐 특별히 스포티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마력의 이점은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약간 높긴 하지만 네. 뭐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보다 약간 뒤처지는 수준이고, 사실 이 차가 약간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가족을 위한 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주행보다는 가족들의 안락함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기는 차가 아닐까 싶긴 맞아요. 하네요. 네, 일단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 오늘도 대한민국 평균 남성 신장에 맞춰서 네. 자리를 세팅을 했습니다. 네. 뒷자리 레그룸 어떤가요? 지금 뒷자리 레그룸이 아주 넓어요. 아주 넓고 네. 아래쪽 발 공간, 토룸 공간도 굉장히 널널하고, 그래서 뒷자리는 공간은 아주 좋은데 위에 헤드룸은 약간 키 크신 분은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는 정도다. 이 그렇게 루프 되고. 라인이 워낙 또 네. 경쟁 차종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는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앞쪽 이 예전 볼보 차들부터 그랬었는데 이 백레스트의 디자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요것 때문에 뒷자리 레그룸 확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앞자리도 네. 이 시트 자체가 네. 정말 안락해요. 촉감도 부드럽고 엄청 촉감이 엄청 좋지 않아요? 네, 촉감도 좋고 그리고 착자감도 좋고, 원래부터 볼보가 시트가 좀 편하기로 나름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랬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 차량도 시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뭐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만지기에도 좋고 네. 앉았을 때도 좋고. 그리고 예전부터 볼보가 항상 경추보, 밑에 경추보 기능이라던가 척추보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의자만큼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전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시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시트 하나까지도 뭐 세심하게 배려를 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뒷자리에 편의 장비로는 암레스트가 있고 이 위쪽에 뭔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핑 시트, 열선 시트가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고, 공조 장치 또한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게 인스크립션 모델이다 보니까 네. 공조 장치도 포존으로 아, 개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이제 익히 유명한 얘기죠. 네. 볼보가 3점식 안전벨트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맞아요. 세계 최초로 네.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벨트의 방식을 그쵸. 볼보가 개발했죠. 근데 이제 이 안전벨트 앞좌석에 보면은 이 버클에 신스 1959년이 적혀 있어요. 약간 자부심 그런 그죠? 건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각인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행을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에 네. 원래 기존에 스웨덴에서 생산했던 이 S90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엔진 시동 버튼이 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타트, 왼쪽으로 돌리면 스탑 이렇게 방향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 이제는 보니까 한쪽으로만 방향을 하게끔 네, 바뀌었네요. 이거는 오른쪽으로만 돌린 거죠? 네네. 맞아요. 뭐 그런 사소한 점이 조금 변화가 된 점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승차감이 좀 좋아요. 맞아요. 산길에 들어왔는데 네. 소프트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제 자잘한 요철들을 걸러주는 느낌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 큰 요철이나 뭐 이렇게 굴곡이 큰 구간을 지나면은 네. 약간 좀 휘청휘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까 좀 큰 요소에서 출렁 이런 느낌 저는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지나다 보면은 큰 요철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속감은 경쾌해요. 네. 지금 무게가 네. 뭐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했을 때 무거운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물론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1600km대인데 이제 경량을 잘했죠. 그 차를 제외하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정도고, 맞아요. 그리고 가속감도 254마력,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해서 충분히, 토크도 35.7kgm니까 넉넉하죠. 네, 이 토크도 거의 뭐 1500, 그 낮은 RPM부터 4000대 이상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실용 영역에서 네, 굉장히 많이 호쾌합니다. 지금 가속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엄청 달린다, 스포츠 주행을 과격하게 한다 이러면은 조금은 모자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200마력 중반대에 이 거의 5m에 가까운 차체를 끌기에는 당연히 아주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는 좀 어려운 세팅이고. 애초에 지향점이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좀 컴포트 세단을 지향을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이 느낌도 뭔가 스포티하게 달려라 이런 게 아니라 롤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좀 소프트하게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와인딩에서도. 사실 그 볼보가 네. 1990년대 그쯤에 960 모델을 맞아요. 출시를 했었는데 그 지금이랑은 장면이 좀 달랐죠? 960, 네네. 그때 그 960 모델을 90년대 나중에 후반에 가가지고 네. 변경을 했어요. 그걸 뭘로? S90으로 변경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네. S80이 나왔죠. 근데 그 어. S80이 나오기 전에는 960 모델이 플래그십 후륜 세단이었고, 후륜 네. 구동 세단. 그 모델이 이름이 S90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죠. S90으로 바뀌고, 네. 그 다음에 S80이 나왔는데 이제 2016년에 이 S90이 나왔죠. 그래서 S90을 2세대로 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S80이 나오고, 네. S80을 사실은 계승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 S90이 네. S80이 단종되고 나서 S90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은 S80의 후속 아닐까 뭐 이렇게 싶기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전에는 그 S80이 플래그십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죠? 그 S80 때보다는 훨씬 차체도 커지고 네. 뭔가 투박한 볼보 특유의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죠. 따지고 보면 네모에 가깝지만은 네네. 근데 뭐 좀 세련되고 내외관 그쵸. 이미지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볼보가 사실은 좀 경영이 어려웠었죠. 네. 최근에 좀 어려웠다가 이제 중국 지리자동차의 인수가 최종으로 되면서 네. 그 지리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한번. SPA라는 그 플랫폼을 최초로 개발했는데, 네. 그 플랫폼으로 첫 번째 만든 차량이 XC90이고 그 다음에 이 S90, 이 두 차량을 그 플랫폼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네, 뭐 그거 말고도 소형차 플랫폼도 따로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모듈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뭐 자본을 손에 얹고선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회사라는 게 자본이 있어야지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점,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회사라는 것의 본질이니까. 뭐 사실은 다이나믹 셰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뭐 아주 대단한 다이나믹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셰시나 뭐 서스펜션은 아니고, 네. 편안한 분위기에 이 서스펜션 이름 자체를 그냥 다이내믹 셰시라고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지금 S90 T5 모델인데
이 모델 제로백이 6.8초거든요. 네. 6.8초면은 사실 꽤나 준수한 수준이죠. 그것만 대형, 봤을 때. 네, 대형급 세단으로 맞아. 보면 준대형, 대형급. 근데 이제 경쟁 상대로 많이 얘기하는 벤츠 2300이나 BMW 530i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6.2초고 좀 더 빠르긴 하죠, 확실히. 스포츠를 지향하는 차인지 그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전륜구동인 아우디 A6 40TFSI 같은 경우에는 6.9초니까 그 모델보다 오히려 빨라요. 네. 이게 느낌은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의 차인데 뭐 동력 성능도 그런 실용 구간에선 충분히 나쁘지 않고 꽤나 잘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사실은 제동력이 아, 이거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동력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아까 전에 앞쪽에 차가 한 대가 급정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차에 워낙 안전 사양도 많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긴급 제동이 됐죠. 일단 네. 긴급 제동을 자동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긴급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그 밖에도 워낙 많은 안전 사양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브랜드에 대한 가장 큰 신뢰를 보내는 게 안전 사양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도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것도 있고 약간 진짜 위험할 때 제대로 지켜주는구나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역시 볼보 하면 안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안전 사양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 그 충돌이라던가 어떤 보행자 충돌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안전 사양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부터 인스크립션 트림이 아니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맞아요. 하위 트림부터 네. 상위 트림까지 안전에 관한 거는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죠. 회사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이 제동 성능은 진짜 스포츠카 같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큰 차체를 굉장히 좀 안전하게 멈추는 느낌이 들고 빠릿하게 뭔가 탁 세워주고.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한 지점 뭐 초반에만 담력이 몰려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좀 리니어 선형적으로 이렇게 밟는 만큼 네. 브레이킹 성능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 원래 볼보가 그렇게까지 브레이크 성능이 좋거나 이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속 성능이 됐던. 근데 이제 브레이킹 성능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조수석에 타면서 느낀 거는 아까 전에 잠깐 스포티한 주행을 산길에서 살짝 느껴봤었는데 물론 이 차가 지향하는 점은 스포티한 주행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위한 그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주행에 초점을 맞춘 차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조금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에도 애가 허둥대지 않고 맞아요. 충분히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엔진이 파워풀하다, 엄청나게 핸들링이 민첩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거랑 지향하는 점이 다르면서도 그런 주행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주행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수석에서 느낀 바로는. 약간 지금도 조금 큰 요철 밟으면은 네. 약간 휘청해요, 차체가. 네네. 휘청하는데 이거는 이제 승차감을 위한 뭐 어느 정도의 세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좀 더 부드러운 네. 세팅을 지향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막 휘청휘청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추측이지만 조금 쇼겁쇼바가 길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스테빌라이저든 뭐 다른 장치를 통해서 롤을 약간 억제를 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네. 어떻게 세팅을 했던 강제적으로 세팅을 했던 간에 상당히 좋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네, 맞아요. 소프트하면서도 뭔가 휘청이지 않는. 네. 그리고 저는 이 안락함이 느껴지는 승차감이 거기에 큰 몫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시트인 것 같아요. 아 시트가 네. 편해요. 너무 역시나 편한 것 같아요.
볼보의 그 특화된 상품이죠. 네. 볼보 시트. 이 시트는 뭐 이따가 우리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때 더 네.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정말 많이 승차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엉덩이로 느껴지는 이 승차감이 마음에 드는 한결 포근해지는 느낌.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랑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됐는데 네. 이 8단 변속기는 변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정말 네. 스무스하게 변속을 착착착 해주는 느낌. 모든 지금 에코, 컴포트, 인디비주얼, 다이나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이나믹에 수동으로 놓고 달리면 가다가 뭐 수동 변속할 때도 그냥 뭐 이 차에서 포르쉐 같은 막 그런 성능을 바랄 순 없잖아요. 그죠. 이 차에 걸맞는 컨셉이 있고 스포츠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한 성능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동 모드로 해놓고 그냥 수동 변속 안 할 때도 이 변속기가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는 영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주행에 어쨌든 제일 포커스를 맞춘 건 편안한 주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량에 지금 19인치랑 255mm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2호가 들어가요? 저는 약간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254마력에 그러게요. 뭐 35.7 토크가 있다고 해도 차량 무게도 뭐 1700kg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경쟁 차량들을 보더라도 뭐 530i 같은 경우도 245mm 정도 뭐 이런 네. 식으로 조금 저도 이 차량을 제 선호, 제 기호에 따라서 맞춘다면은 235 혹은 245mm로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비에 좀 도움이 될 테니까. 네, 여러모로 뭐 가속적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저는 뭐 서킷이나 와인딩을 막 즐길 용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그럴 구매한다면. 만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35, 45 그리고 휠도 사실 19인치도 보기에 멋스럽고 좋은데 18인치로 낮춰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와인딩을 타보면 255mm 타이어와 19인치 휠 이 두 개의 조합이 조금의 플러스는 되지 않나, 이 와인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립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네, 분명 이 타이어가 고성능 타이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치적인 이점이 드러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연비가 11.1k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1.1km면 경쟁 모델로 치는 벤츠 E클래스 2300은 그러니까 10.8km거든요. 530i나 40TFSI 아우디 네. A6 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2km, 그러니까 거의 흡사하죠.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연비도 꽤나 준수한 편이고 실제 타봤을 때도 한 10km 내외 정도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네. 에코, 컴포트 이런 모드에서는 아주 날카롭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성향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확실히 좀 더 이게 타이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즉각적이지. 네. 그리고 코너 돌 때 차도 크고 전륜 구동인데 뭐 이렇게 언더스티어나 좀 밀려나는 느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핸들링도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뭐 진짜 편하게 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맞아요. 딱 이 정도 느낌이에요. 크기가 작은 차가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네, 뭐 사실 이 차가 뭐 프리미엄 대형급 세단 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가족용 세단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사실 이 산길에서 막 와인딩을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에서 가족들을 태우고 여행을 갈 때, 나들이 갈 때 네. 이런 때에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인지 그게 사실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매자 입장이라면. 그죠. 이 차의 진가는 사실 그쪽에서 더 발휘가 되는 차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은 고속주행 영역이랑 네. 어떤 그런 일상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